오늘 방송은 1부, 2부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오늘 방문하는 꿈의 정원에 대해서 영상으로 좀 보내드리고, 그리고 2부는 요즘 네팔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리고 새로운 정부의 변화의 바람,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 볼까 해요. 꿈의 정원은 1920년에 만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1세기가 훨씬 지났죠. 네, 지금 보시다시피 이 정원은 일반인의 정원은 아닙니다. 총리 계급이었던 이 카이저 슌세르 라나, 이 사람이 개인 정원으로 이렇게 큰 것을 만들었다고 하네요. 정원의 기본 형태는 영국에 있는 정원이 이렇게 생긴 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본따서 네팔에 그대로 옮겨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정원을 설계한 사람이 싱하더르바르 궁전도 설계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네팔 정식 정궁인 싱하더르바르를 설계한 사람이 이것을 다시 또 설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다람쥐가 예쁜 꽃을 먹고 있는 아주 흉폭한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이 꿈의 정원은 기본 컨셉이 네팔의 6계절이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4가지가 있잖아요. 네팔은 거기에 계절이, 중간 계절이 2개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총 6계절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꿈의 정원의 또 다른 말은 6계절의 정원입니다. 겨울을 2개로 세분화하고, 그리고 몬순 기후가 하나 더 있는 게 특징입니다. 이 6개의 계절을 이 정원 설계에 녹여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원 자체가 네팔에 있는 6개의 계절을 형상화한 거죠. 네, 근데 입장료가 좀 비싸요. 그리고 1920년에 이거를 만들었지만은, 이거를 만들었던 카이저 슌세르 라나가 1964년인가 사망을 합니다. 주인을 잃은 이 정원은 그때부터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져 갔습니다. 그러니까 엉망이 됐겠죠. 그러다가 2000년에 다시 네팔 정부에서 이 정원을 복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8년 정도 복원을 해서 2008년에 지금의 이 모습에
꿈의 정원이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물론 네팔 정부가 직접적으로 이 정원을 다시 복원한 것은 아닙니다. 오스트리아 대사관에서 전격적으로 도와주어서, 그리고 독일의 복원 전문가를 모셔와가지고 대중에게 다시 공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 모습은 1920년의 모습이 아니라 2008년의 모습인 거죠. 그리고 다행스러운 거는 2015년에 네팔 대지진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이 정원은 큰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빨리 대중들에게 사랑받게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카이저 슌세르 라나가 죽은 후에 이 정원이 대중들에게 잊혀졌다고 했었잖아요. 그 잊혀지면서 이 정원이 반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가든 오브 드림스 이 공간보다 원래는 정원이 2배 더 컸었대요. 라나 계급이 사실은 국왕 밑에 있는 총리 계급이거든요. 그런데 1920년 그때는 국왕을 능가하는 그런 권력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나라야니티 왕궁보다 더 아름다운 정원을 터멜 입구에다가 지어놓고 즐겼던 거죠. 여기는 타멜 입구에 있는 가든 오브 드림스라는 곳입니다. 여기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가 네팔 분위기하고 좀 안 맞아요. 거의 뭐 유럽 분위기라고 할까요? 유럽 분위기의 아주 근대식 정원입니다. 야, 전에 여기 왔을 때 그 입장료가 100루피도 안 했던 것 같은데 오늘 오니까 400루피나 받아. 야, 근데 정원이 이제 관리할 게 많아가지고 뭐 물론 받아야 하겠지만은 엄청나게 비쌉니다. 영화 한 편보다 훨씬 비싸거든요. 이 정원 안에서 그냥 이렇게 산책하는 거. 앞서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뭐 화면들을 보내드리긴 했는데 아무튼 많이 비쌉니다. 네, 여기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넓고, 그리고 지금 타멜 입구에 떡하니 있는데 이게 지금 거의 10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2026년이니까 이게 라나 시대 때 카이저 슌세르 라나라는 분이 만든 정원인데 그게 1920년이에요. 1920년이니까 벌써 1세기가 훨씬 지났죠. 아무튼 오늘은 이제 꿈의 정원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건 아니고 그냥 뭐 요즘 네팔 돌아가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지금 우기철이에요. 그래서 밤에는 비가 막 오고 지금 아침에는 지금 개었죠. 지금 시간이 10시 4분 전입니다. 오전 10시 4분 전인데 지금 맑게 개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오후 되면은 다시 이제 구름이 몰려들고 그러다가 이제 비가 오겠죠. 네. 5월 거의 말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5월 말부터 시작했는데 대려 6월 달에는 별로 비가 좀 덜 오고 지금 7월 초입니다. 7월 초고 이 우기가 9월 달까지 이어집니다. 그 9월 달까지 이어지는 동안 아무래도 비가 오니까 관광 쪽은 비수기예요. 비수기라서 이때 장사가 제일 안 됩니다. 이제 저희 이 강남갈비도 지금이 이제 손님이 가장 없는 때고 네팔 카트만두에 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오는 그런 계절입니다. 네, 그리고 작년 그 9월 젠지 혁명에 의해서 올해 2026년 3월 5일 날 총선거가 있었죠. 총선거로 인해서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네팔이 원래 사회주의 공화국인데 요번에 정권이 바뀌어서 일반 민주주의 정당이 집권을 했습니다. 그것도 과반수를 훨씬 넘어서 집권을 해가지고 모든 장관들을 하나의 정당이 다 독차지해 버렸어요. 네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지금 이 정권을 뭐 건따, 이 정당의 상징물이 종이거든요. 손으로 이렇게 울리는 종. 그걸 이제 네팔 말로 건따라고 합니다. 그 건따당, 이 건따당이 발렌시아, 발렌드라 샤 카트만두 시장과 손을 잡고 정권을 획득한 거거든요. 그래서 네팔에 지금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지금 정말로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몇 가지 생각나는 대로 좀 열거해 드린다고 하면은, 일단은 그 우기가 오기 전에 발렌시아 총리가 그 바그마티 강이라든지 그 카트만두를 흐르는 강 주변에 강둑들이 있잖아요. 강둑들에 말하자면은 임시 불량주택, 뭐 하여튼 그런 불법 주택들이 많이 있었어요. 양철로 해가지고 그냥 임시로 짓고, 그거를 다 철거시켰습니다. 그거를 며칠에 걸쳐서 중장비 동원해서 싹 철거를 시켰는데, 그때 철거하면서 보니까는 일반적인 불량주택만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한 20년, 30년 그거를 방치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그것을 악용해서 그 땅에다가 콘크리트로 아예 그냥 빌딩을 올렸던 사람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빌딩들도 다 부셨습니다. 다 부시고 거기에 이제 사람 못 들어오게 막고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원래 우기 때가 되면 항상 바그마티 강이 범람을 하고, 범람을 하면은 그 옆에 이제 그 강둑에가 잠기잖아요. 보통 한강도 보면은 비 많이 오고 그러면은 그 시민공원이 다 잠기잖아요. 그 시민공원에 집을 지어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올해는 그게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거기에 있던 집들을 이미 다 철거시켰어요. 철거시키고 싹 정리해가지고 아마도 올해는 홍수 피해가 없을 것 같다. 물론 뭐 엉뚱한 데서 또 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지금 전격적으로 한 게 요번 이 발렌시아 정부이고요. 그리고 발렌시아 정부 들어서 바뀐 게 뭐냐면은 공무원들이 바뀌었습니다. 공무원들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공무원들이 원래 네팔이 10시 반에 출근했어요. 10시 반에 출근하자마자 가방 던져놓고 일단 찌아를 마시러 갑니다. 차 마시러 밖으로 나가요. 차 마시고 나서 쏙닥쏙닥 하다가 일은 한 11시쯤 시작합니다. 11시쯤 시작하다가 12시 반쯤 되면 또 카자, 간식 타임이에요. 간식 살짝 먹고 3시에 밥 먹으러 갑니다. 그리고 밥 먹고 와서 4시 반에 퇴근해요. 일은 몇 시간 합니까? 한 집중적으로 일하는 게 3시간이 안 됐던 걸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발렌시아 이 총리 들어서 다 바꿨어요. 출근도 9시로 바꿨고, 그리고 퇴근도 정확하게 4시 반 지켜라. 그래서 지금 공무원들이 아주 뭐랄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지금 일을 하는 중이고요. 그리고 공문이 내려오는데, 어떤 공문이 내려오느냐, 민원인과 개인적인 자리 하지 말아라. 민원인이 주는 물건 받지 말아라. 민원인과 같이 식사하지 말아라. 그리고 퇴근 후에도 만나지 말아라. 이게 뭐예요? 말하자면은 우리나라에 그 김영란법이 있듯이 네팔 정부에서도 그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뭐 이런 청탁 금지, 이런 거에 지금 되게 신경을 쓰는 거예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처음. 네팔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처음이고, 그리고 공무원들이 9시부터 나와서 막 일을 하니까 그 공무원들과 같이 카운터파트로 일하는 회사들이 많잖아요, 사실. 그 회사들도 지금 이제 일이 잘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요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제가 2021년에 옥토버니까 몇 월이에요? 옥토버가 10월이네요. 10월 달에 운전면허가 끝났어요. 운전면허가 끝났는데, 그때가 이제 2021년이니까 코로나가 막 한창 왔다 갔다 하던 시대라서 저도 이제 신경을 못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1년 뒤에 보니까 운전면허증이 그 갱신기간이 지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운전면허증을 신청하러 갔죠. 그러니까 한 2002년 7월, 8월 이렇게 됐겠죠.
한 1년 안 된 거 이제 과징금 물고, 원래 2021년에 했었어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2022년에 해서 과징금 물고 운전면허증을 신청을 했죠. 근데 그때 당시 어땠냐면은 운전면허증 기계가 한 대밖에 없었어요. 그 인쇄하는 기계가. 근데 그게 작동을 안 한다고 1년 뒤에 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2022년에 신청했으니까 2023년에 가면 되잖아요. 2023년, 2024년, 2025년 계속 갔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작년 젠지혁명 때 그게 이제 시위대에 의해 가지고 교통 그 면허증 발급하는 데가 불이 탔어요. 기계가 불이 난 거죠. 그래서 이제 말짱 도루묵이 됐단 말이죠. 그랬는데 2026년 6월 달쯤에 제가 지금 운전면허증 다른 사람들 다 받았는데? 이런 소리를 제가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저도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운전면허증 하는 데를 갔단 말입니다. 딱 갔더니 2021년이니까 생각해보니까 2026년 10월이 다시 또 갱신이 돌아온 거예요. 근데 제가 여지까지 접수증만 받고 운전면허는 못 받은 거잖아요. 접수증만 갖고 다녔던 건데, 갔더니만 면허증을 인쇄를 안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야, 나 지금 2021년부터 5년 기다렸어. 왜 안 했어? 그랬더니 하는 말이, 너가 지금 면허증을 받아봤자 다시 10월, 지금 이제 6월이라고 치면은 4개월 남았으니까 이거 필요 없다. 그러니까는 인쇄가 우리가 안 했고, 너가 2026년 10월 이후에 오면은 우리가 새로운 면허증을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게 또 이렇게 전화위복이 되나 하는 그럴 정도로. 그리고 원래 네팔이 5년짜리를 줘요. 5년짜리를 주는데 올해 2026년 10월 달에 만약에 10월 이후에 제가 가면은 무려 10년짜리 면허증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4년 동안 그 면허증을 안 하던 정부가 이렇게 갑자기 바뀔 수 있나? 그리고 젠지혁명이 9월에 일어났잖아요. 9월 때 불탔던 기계가 이렇게 빨리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동안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 있는데도 안 했던 거고요. 이제 그거를 발렌시아 정부에서 추동을 하니까 이게 지금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네팔에서도 그런 변화가 좀 이루어지고, 그리고 사회 전반에 대해서 지금 뭐랄까 여러 가지 변화가 조금씩 보여요. 그리고 발렌시아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했던 게 뭔지 아세요? 탄소 배출권, 여러분들 아시죠? 말하자면 이제 공장 같은 게 많으면은 탄소를 많이 배출하니까 탄소 배출권을 사가지고 탄소 배출한 만큼에 대한 환경에 대한 것을 돈으로 막아야 되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네팔 같은 경우가 공장이 없잖아요. 공장이 없고 여기가 숲이 되게 많아요. 숲이 많고 농업이 거의 주 산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탄소 배출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이 탄소 배출권을 다른 기업이나 해외에 팔 수 있단 말이죠. 예, 이런 얘기들은 학자들부터 많은 분들이 해왔어요. 근데 이번 발렌시아 정부 들어서 이 탄소 배출권을 관리하고 거래하고 이것을 추진하는 정부 기관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7개 네팔 그 지방 정권이 있단 말이죠. 지방 정부에서 이거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체계적으로 이것을 해외에 있는 뭐 공장이나 아니면 나라, 뭐 한국에 있는 LG, 삼성 이런 데 팔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것을 발렌시아 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정비라든지,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게 어산 시장이 있잖아요. 어산 시장. 어산 시장에 지금 토요일마다 차가 없어요. 차를 못 들어오게 막아요. 그러니까 차가 못 들어온다는 거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는 오토바이도 못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마다 어산 시장 같은 경우는 어떤 뭐랄까 전체적인 오픈마켓?
뭐 여러 가지 일반적인 시장에 플러스 오픈마켓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되게 시장이 활성화됐습니다. 지금 발렌시아 정부가 하는 게 경제 활성화, 그리고 탄소 배출권, 그리고 정부 효율화, 그리고 공무원들 그 비리라든가 뭐 청탁 금지 이런 사업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발렌시아 정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하겠다. 그게 100만 개인가 뭐 그랬죠. 그 공약이 그랬던 것 같은데, 그거의 최우선 과제로 지금 IT 산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IT 산업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컴퓨터 상에서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떤 그 고전적인 어떤 뭐 공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당장은 필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발렌시아 정부가 IT 쪽에 지금 많이 힘을 쏟아붓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한테도,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 이제 비즈니스 비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비즈니스 비자로 한식당을 쓰고 있지만은 새로 들어오는 외국인들한테 IT 비자를 되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인 비자 같은 경우는 거의 한국 돈으로 2억 원이 들어오는데, IT 비자 같은 경우는 1,000만 원만 들고 들어와도 비자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외국인 너희들을 위해서 비자를 열어줄 테니, 이렇게 적은 돈으로 열어줄 테니 너희들은 네팔 들어와서 IT 산업을 활성화시켜 다오, 이겁니다. 전반적인 발렌시아 정부의 방향이 IT 산업을 활성화시켜서, 그리고 그 IT 산업을 활성화시키다 보면 젊은 인력들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젊은 인력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여기 일자리가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은 청년들이 해외로 나가서 돈을 벌어들이는 어떤 그런 어떤 이주노동을 좀 하지 않고, 그리고 네팔에서 어떤 인력 창출, 일자리 창출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오늘 뭐 이 좋은 꿈의 정원에 와서 뭐 잠깐 이렇게 스몰 토크를 하고 있는데요. 네팔이 앞으로도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일어날 것 같고, 그리고 이 발렌시아 정부가 특히 요번 총선에서 보여줬듯이 아주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거의 뭐 70 몇 % 그 득표율을 차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앞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장관을 그냥 건띠 당해서 그냥 다 뽑을 수 있게 됐고, 그래서 앞으로 남은 임기 기간 동안에도 잘 할 것이라고 믿고 있고, 국민들도 지금 되게 성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정부패 없어지고, 그리고 청년 일자리 잘 되고, IT 산업 정말로 생각대로 잘 된다면은 네팔이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사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젊은 네팔 정말 응원합니다. 지금 발렌시아 그 총리가 나이가 36이에요. 30대 중반의 젊은 정부입니다. 예, 이 발렌시아 이 젊은 정부가 아주 끝도 멋있게 할 수 있도록 잘 응원해야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지금 꿈의 정원에 와서 말씀 나눠봤는데요. 제가 이렇게 토크를 하는 동안에 또 여러분들이 또 많이 와서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화면을 좀 바깥쪽으로 반대편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네, 저렇게 지금 네팔 분들이죠. 네팔 분들이 사진 찍으러 와 있고요. 네, 여기서는 정원을 이제 관리하시는 분들입니다. 예, 정원 예쁘죠. 예, 이게 1600 뭐 몇 제곱미터라고 하더라고요. 되게 넓어요. 근데 요 밖에 그 바로 찻길인데, 찻길에서 이렇게 잠깐 들어와도 찻소리가 많이 들리지 않고요. 아주 좋습니다. 타멜에 만약에 묵으시면은 아침 드시고 어디 갈 데 없으시면 여기 오세요. 물론 뭐 입장료가 좀 비싸긴 하지만은, 예, 이렇게 예쁜 정원에서 그래도 힐링을 하실 수 있지 않은가, 네, 생각이 됩니다. 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